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관련주 썬데이 토즈. 과거 로스트아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이번에 기대받고 있는 신작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마일 게이트, 국내 주식으로 부자된 특수인 중에 한 명인 권혁빈 씨가 회장으로 있는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측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야심차게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고서 추진한 바 있는데 성과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애니팡으로 유명했던 썬데이 토즈고요. 애니팡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으로는 로스트아크가 있습니다. 로스트아크의 게임은 RPG 게임이고 비슷한 게임이라고 있다면은 디아블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2와 3 이것과 인터페이스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사한 게임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로스트아크 기대했던 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부응도 잠깐이었고 흥행은 첫 달, 두 번째 달만 있었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디아블로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스트아크가 2018년도 11월에 정식 오픈해가지고 한창 겨울에 핫하게 PC게임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금방 끝나버렸어요. 열기가 금방 식어버렸죠. 냄비처럼요. 그 당시 시세라고 하면은 총 3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픈 이후, 여기는 오픈 이후, 그리고 진짜 시세는 앞전에 나왔었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압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로스트아크 클로즈 베타 시절입니다. 클로즈 베타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로 회사가 선발해가지고 특정 인원만 게임을 즐겨볼 수 있게끔, 그리고 버그나 개선돼야 될 부분을 찾는 과정, 그것을 거치는 거죠. 과거에는 제작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버그를 수정하고 오픈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갖춰갔었는데 2010년도 이후로는 게임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유저들한테 미리 맛보기 찬스를 준 거죠. 그게 바로 클로즈 베타입니다. 클로즈 베타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명에서 몇천 명? 1000명 단위였던 걸로 기억해요. 2000명을 못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게임을 즐긴 게 아니라 아프리카 TV나 혹은 트위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게임 내용을 미리 공개를 했기 때문에 클로즈 베타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어 올린 거죠. 3차례였나 4차례였던 걸로 기억해요. 2018년도 중반부까지 오픈하지 않고서 클로즈 베타로 계속 진행했었고 결국에는 11월 달에 오픈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기대감이 한 차례 소멸됐다가 어마어마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본 시세 기대감이 한창 부응될 때 절반 수준도 못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점 구간에 물린 사람들, 뒤늦게 로스트아크의 기대감에 홀랑 넘어간 사람들이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구간에서 물리게 됐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2만원 이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절한 다음에 25,000원 선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물려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 오픈 서비스 이후의 첫 시세, 이게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초반부를 장식했던 이 로스트아크 붐은 인기가 금방 식어버렸고 냄비처럼 식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게임 운영진이 바뀝니다. 로스트아크를 담당하던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팀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게임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진짜 정통 MMORPG, 디아블로나 혹은 리니지, 아이온, 테라 등 이런 게임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정통 RPG의 맛이 사라지고 모바일 게임 마냥 과금 유도형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자동 사냥이 일반화 돼버린 그런 게임이 되면서 시세가 완전히 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꺾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네모로 표시해드린 구간은 마지막 기대감이었어요. 운영진이 바뀐 이후로 로스트아크의 그 참맛, 본연의 그 맛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러한 기대감은 누군가가 억지로 불어넣은 것이고 시세를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매수세를 유도. 그 다음에는 결국에 게임의 맛이 사라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 역시도 몰락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썬데이토즈가 단순히 스마일게이트 자회사라는 거. 국내에 상장된 스마일게이트 관련주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로스트아크 관련주로 여겼던 것이고, 현재는 로스트아크를 찾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비슷했던 로스트아크가 추구했던 디아블로2나 디아블로3 그 영광을 뛰어넘지도 못했고 매출 성과 역시도 첫 달, 두 번째 달에서 그쳐버렸고 지금은 이제 매니아층만 남아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게임이 됐다라는 거. 저 역시도 18년도 말에 대기열 2만씩 뚫어가면서 3-4시간씩 기다려가면서 맛을 봤었는데 한 달도 못했죠. 금방 질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라 게임 하려고 기다리던 그 시간, 대기열 줄어드는 거 보면서 그 벅차오르는 기대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 성취감, 그것에 취해 있던 거지 게임에서 그 이상의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뒤늦게 재평가되고 있는 로스트아크, 기다리는 시간이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게임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게임, 로스트아크의 영광은 이제 끝인 거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썬데이토즈, 당연히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로스트아크를 이용해서 시세를 냈던 개인의 탈을 쓴 누군가는 요 세 구간 중에서 A, B, C 구간에서 다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D 구간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존 모멘텀이 다 종료되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시세를 끌어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 모멘텀을 진짜 엄청난 모멘텀인 것 마냥 포장해서 지금 뉴스를 써내고 있잖아요. 썬데이토즈 봐봐요. 과거 애니팡 영광이 진짜로 썬데이토즈 주가에 반영됐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애니팡의 애자도 잘 안 나와요. 썬데이토즈가 애니팡 서비스사였다라는 것도 기억 못하고 애니팡이 어느 회사 게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했던 사람들도 모를 거고. 지금은 역시나 레드오션이 된 게임 시장에서 오픈바를 노리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다. 썬데이토즈는 진짜 아쉽게도 오픈바도 없었다라는 거. 디즈니 팝타운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디즈니 팝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서비스명만 바꾸고 언어만 바꾼 거고, 국내판 디즈니 팝은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기타 등등 디즈니 캐릭터를 다 갖다 썼지만 설치수가 10만을 못 미친다라는 거. 일반 카카오 게임즈 시리즈, 프렌즈 시리즈죠. 냈다 하면은 100만은 기분이 우습고
단발적으로 하는 게임도 100만이 넘는데 이게 승부가 되겠냐고요, 국내에서. 카카오 라이언 캐릭터 들어간 게임은 기본 100만이에요. 기본 100만. 깔고 들어가는 게 수준이 다르다. 와, 이건 뭔데 500만이에요? 프렌즈팝은 안 해봤는데.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은 모바일 게임 결제, 과금이라고 하죠. 현금 과금. 그리고 게임에 장비에 투자하는 거. 현금을 투여해가지고 게임 내에서 성장의 맛을 느끼는 거. 그거는 국내에만 있는 문화고 해외는 노가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죠. 해외 문화는 맨 땅에 헤딩하는 쪽으로 초점이 잡혀져 있고 국내 시장은 리니지가 망쳐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리니지처럼 NC소프트처럼 투자하는 만큼 강해지는 게임, 이것을 많이 원한다. 하지만 디즈니 팝 퍼즐 게임이잖아요. 퍼즐 게임에 누가 현금을 때려 붓겠냐고요. 그냥 단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NC소프트의 리니지는 게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캐릭터 장비를 맞추게 되면은 캐릭터가 그만큼 강해지고 게임 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린저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맛에 리니지를 하는 거고 리니지에 현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라고 하는 게임 내 아이템을 팔아서 다시 현금을 취할 수 있는 구조도 잘 갖춰져 있는 게임이고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뭐 리니지 M이나 아니면은 로한 M 요런 것들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게임 아이템 판매로 짭짤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퍼즐 게임이 그게 되냐고요. 틀린 그림 찾기, 이제 대표적인 썬데이 토이즈의 게임이죠. 틀린 그림 찾기에 1000만원을 투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매직아이 스킬이 생기나요? 여러분들의 지능이 갑자기 향상돼서 1000만원어치 향상돼서 틀린 부분이 막 1초 안에 발견되고 정답 10개 찾는데 1초도 안 걸리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화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디즈니 팝에 과금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고작 해봤자 오픈빨, 초반 반짝인 거고 퍼즐 게임은 특성상 유행을 잠깐 타고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냄비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없다. 게임사도 그거 잘 알고서 오픈바를 이용하는 게 가장 많고요. 이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푸시하는 게임은 과금을 하지 않는 유년층 세대, 초등학교 이하의 미취학 아동한테 먹히는 게임이지 이용객 수만 어느 정도 유지될 뿐이지 매출 성과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 4~5살짜리가 이런 퍼즐 게임에다가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씩 투자하면서 하겠냐고요. 그냥 캐릭터 모으는 맛으로 하는 건데 캐릭터가 나온다라는 거, 캐릭터가 내 손 안에서 보여진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걔네가 게임을 깨기 위해서 인공지능 향상을 위해서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투자하냐고요. 그만큼 경제 능력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썬데이 토즈의 시세는 단순 기대감이다라는 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위기감을 느끼고서 기피해야 될 종목이라는 거. 단순히 양봉만 보고서 이 빨간 봉에 홀려서 뛰어드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단순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주사위 던지는 것도 이거보단 낫겠다. 썬데이 토즈 같은 종목 시장가 매수로, 현재가 매수로, 추격 매수로 매수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매도할 때에는 시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누군가가 내 물량을 받아가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도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닥치기 전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매도도 못하고 손실금만 확대되는 거,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게임주는 차라리 NC소프트지.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훨씬 많은데 왜 썬데이 토즈를 보냐고요. 썬데이 토즈 이전 로스트아크 클로즈 베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이 동그라미 구간, 이 시세 절대 안 돌아와요. 썬데이 토즈의 이번 디즈니 팝이 막 1000만, 5000만씩 기록하면서 과거 애니팡의 영광을
되찾아온다라고 하면은 45,000원이 뭐예요? 5만원 넘어서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 한국은 과금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만 해외는 맨 땅의 헤딩을 좋아한다라는 거. 게임을 노가다 맛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외 유출을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 시세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로스트아크의 기대감에 물렸던 분들, 설거지 당했던 분들이 2만원에서 25,000원의 체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다 저항 물량으로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꼬리 달고 계속 밀리겠죠? 22,000원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7월달 물량이 2만원 이하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릴 것이고, 이것이 한 차례 소화된 이후에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25,000원을 돌파하려고 하겠지만 최고점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들이 반영되면서 밀리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정이에요. 일정이 코앞이에요. 코앞. 디즈니팝이 이제 22일날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요. 아시아 지역이죠. 한국 빼고. 22일이 언제냐? 오늘이 17일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22일이에요. 그럼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화요일은 이슈가 이제 결과물로 바뀌는 전환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오픈바를 조금 보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볼 수 있겠으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23일날 당장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24일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시세에 다 반납되면서 다시 한번 18,0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신규 진입 관점은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22,000원의 벽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크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시지 마시고 차트로 보고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3,000원에서 26,000원은 필히 청산해야 될 구간. 이전에 로스트아크 빨에 취해서 여기에 속아서 3만원 이상대에서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고 손실금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시고서 새로운 종목으로 손실금을 만회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 썬데이 토즈는 더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순환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게임,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냥 순환매의 일부일 뿐 시장의 주도 테마가 아니라는 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잔치에서 피터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주도 테마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은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요. 손실금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 현재 시장 주도 테마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시황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분석해 드리고 주도 테마를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니까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세요.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썬데이토즈 보유자분들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고요. 화이팅입니다.